자, 이제 글쓰기 수업과 평가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글쓰기는 모든 과목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죠. 예. 글쓰기 수행평가 유형은 조사보고서, 실험보고서, 일지, 십자퍼즐 등 지필로 수행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글쓰기를 통해 수행평가를 할 때는 학생들에게 글쓰기 개요 또는 형식을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글쓰기 수행평가 유형에서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형식 중에 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조사보고서는 단순히 글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책, 인터넷, 인터뷰 등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글로 쓰는 활동이죠. 조사보고서 수행평가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출발점은 학생들이 조사보고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개요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조사보고서 수행평가를 많이 했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실 어떻게 많이 했나요? 네, 언제까지 뭐뭐뭐에 대해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시오. 즉 결과론적인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기한까지 학생들이 그냥 제출하고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평가하는 것이죠. 하지만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수업 안에서 키워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다양한 자료들을 학생들이 수집하고 또 이거를 잘 정선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넣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은 아마 살면서 많이 곳에서 쓰여질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언제까지 제출을 하라가 아니라 학생들이 이 조사보고서를 쓰는 능력 자체가 향상되도록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같이 잘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책 48쪽에 있습니다. 채점 기준을 포함한 바다 생태계 조사보고서 쓰기 지침 예시가 있는데요. 바닷속이나 그 근처에 사는 동물들의 삶을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봅시다 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온 걸 보시면 조사보고서 개요, 그래서 다음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시오 이렇게 써 있죠. 반가로 1은 서론, 그 다음에 반가로 2는 분류, 그래서 척추동물인지 무척추동물인지에 대한 그런 분류를 써주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크기, 네 번째는 위치 또는 사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떻게 새끼를 낳아 기르는지, 여섯 번째는 먹이 사슬에서의 위치, 그리고 일곱 번째는 멸종 위기 여부를 쓰라고 했고요. 여덟 번째는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학생들에게 그냥 지금까지는 많은 경우에 바닷속이나 그 근처에 사는 동물들의 삶을 조사하여 조사보고서 작성해서 언제까지 제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이렇게 조사보고서 개요를 선생님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목차를 정해주는 거죠.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좀 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최근 가정중심 평가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학생들이 어떤 학습해 나가는 과정, 즉 수행해 가는 과정을 중간중간 점검하고 스스로 모니터링도 하고 교사가 피드백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나아지는, 좀 더 성장하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과 평가가 계획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조사보고서를 그렇게 과정중심 평가와 같이 연결지어서 수업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다음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의 보고서가 채점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참고 자료를 제시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10점이 부여된다 라고 했고요. 이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보시죠. 정보를 모을 때 적어도 참고 자료를 4개 이상 사용하되 백과사전이 2개를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5점입니다. 즉, 이 바닷속이나 그 근처에 사는 동물들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백과사전에 거의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참고 자료를 백과사전에 있는 거를 이제 그냥 거의 베끼다시피 해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백과사전이 2개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참고 자료는 4종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문헌이 학급에서 제공된 형식에 따라 각 자료에 따라 쓰여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5점입니다.
즉 내가 조사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즉 참고문헌을 명확히 밝히는 것에 대해서도 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평가 기준에 제공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보 쪽지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쪽지가 50점인데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5개 이상의 쪽지를 제출했는가? 한 개당 1점이에요. 그리고 최대는 25점인 거죠. 그러니까 정보 쪽지를 사실은 25개까지 제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학급에서 제공한 쪽지 쓰기 형식을 따랐는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10점이고요. 세 번째는 개요에서 요구한 모든 주제에 대해서 아까 개요가 있었죠? 서론부터 결론까지 쭉 있었습니다. 이 개요에서 요구한 모든 주제에 대해서 다 정보 쪽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또 10점이고요. 4가지 출처에서 정보를 모았는가? 이것도 5점입니다. 한 날 잡아서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꾸준히 정보 쪽지를 모으면서 또 교사에게 제출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이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보고서 작성 내용이 80점인데요. 첫 번째는 쓰기 지침을 따랐는가 해서 10점. 두 번째는 개요 형식을 따랐는가 해서 10점. 300개 이상의 단어가 포함되었는가? 이게 5점이고요. 모든 요구 정보를 포함하였는가? 10점. 자료가 적절히 인용되었는가? 5점. 적절한 형식을 사용하여 참고문헌 쪽을 포함했는가? 그랬어요. 이게 10점. 맞춤법, 문장 부호, 문법을 바르게 사용하였는가? 10점. 표지, 개요, 보고서, 참고문헌 순서로 이 보고서 양식이 되어 있는가? 이게 10점이고요. 유익하고 읽기 흥미로운가? 이게 또 10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처음에 선생님한테 이 조사보고서 개요와 채점 기준을 이렇게 받을 때 내가 보고서 작성에는 어떤 내용들이 꼭 포함돼야 되고 이거 각각에 대한 배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참고문헌 카드 예시를 이제 두었습니다. 이건 예시예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바꿔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죠. 예시를 보시면 참고문헌이 책이면은 A라고 표시하도록 했고요. 웹사이트면은 B라고 표시하도록 했고, 논문이면 C, 잡지면 D 등으로 분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 -2와 같이 분류번호 뒤에 번호를 붙여서 보고서에 인용한 부분에 같은 분류번호를 쓰도록 한 거죠. 그래서 즉 A-1이면은 내가 책에서 첫 번째 참고문헌이라는 거예요. 네, 책에서 찾은 첫 번째 참고문헌. 그래서 학생 이름 이제 제출해야 되니까 이거를 정보 쪽지를 참고문헌 카드를요. 그래서 학생 이름도 쓰고 그다음에 저자 이름 쓰고요. 그 책의 저자겠죠? 여기는 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책 제목, 출판 연도, 출판사, 그리고 인용한 부분, 그리고 쪽수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 쪽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정보 쪽지 예시에도 정보 쪽지도 학생이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이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크기에 대한 정보 쪽지. 이건 뭐냐면 앞에 우리 개요에서 어떤 동물의 크기를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크기에 대한 정보 쪽지이고 이건 출처는 어디이고 몇 쪽이다. 그리고 길이, 그리고 무게, 암수의 크기 비교.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채워 넣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정보를 여기서 찾았다. 자기가 찾은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하는 거죠. 네. 그리고 개요 형식 예시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자 1은 서론, A는 분류, 1은 척추동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이런 예시도 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조사보고서는요, 과학교사와 국어교사가 함께 수행평가 과제를 개발하고 채점할 수 있죠. 즉 뭐냐면, 과학교사는 바닷속이나 그 근처에 사는 동물들의 삶에 대해서 과학적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고요. 국어교사는 글의 짜임, 적절한 문장 구조, 문법, 맞춤법 등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조사보고서는 여기 저희 49쪽에 쓰여져 있는 건데요.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조사보고서를 통해서 압축해서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이 끝나는 시점에서 학생들이 확실하게 학습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할 때 매우 유용한 수업과 평가 방법입니다. 그러나 교사가 조사 보고서를 채점하는 데 뿐만 아니라
조사 보고서를 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실제로 학생이 쓰는 것에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따라서 학생들이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활용할 때 출처를 분명히 밝히는 것을 철저히 지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참고문헌 카드, 정보 쪽지 이런 것들을 꼭 활용하도록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또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조사보고서 개요에 따라 정보 쪽지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이 조사보고서를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교사가 중간에 이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면요, 많은 학생들은 제출기한에 임박해서 급하게 조사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조사보고서 수업과 수행평가를 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그런, 또는 학생들이 배우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은 위에 조사보고서 쓰기가 어떤 단순히 글만 쓰는 활동이 아닌 것처럼요, 글쓰기는 다른 수행평가 유형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서 기술한 역할놀이 같은 경우에도요, 대본 쓰기, 글쓰기잖아요. 예, 대본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다른 수행평가 유형과 융합적으로 아니면 어느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글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